안녕하십니까, 깨비농장 조만익입니다. 저에게 이것저것 연락 주시는 분들이 뭐하냐고 하시는데, 새롭게 블루베리 식재하거나 또는 컨설팅을 요청하는 곳들이 많아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면서 열심히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장을 가는 곳들 중 동해 입은 가지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고 물이 올라 깨어나기만을 기다리시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물이 오를 때까지 동해 입은 가지를 방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급히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올해 1월 7일에서 10일까지 4일간 기록적인 한파가 우리나라를 강타했는데요. 지역적인 편차는 있으나 통상 한겨울에도 영하 10도 이하로 잘 내려가지 않아 따뜻하다고 할 수 있는 대전 지방이나 해양성 기후의 강릉마저도 영하 15도 이하로 내려가고, 내륙 지역 대부분은 영하 20여 도 아래로 내려가는 기록적인 좋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말로만 해서는 잘 실감이 가지 않을 수 있는데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대나무를 보자면 통상적으로 영하 10도에서 15도 정도까지 견딘다고 하는데, 이번 한파로 전국의 대나무 잎들이 대부분 동해를 입어 노랗게 될 정도로 근래에 보기 힘든 추위였습니다. 이번 출장에서 배웠던 강릉과 영양에 있는 농가분들은 주변에 대나무 잎이 이렇게 모두 동해를 입은 것은 생전 처음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렇다 보니 블루베리 나무들도 동해를 입은 곳들이 많은데요. 특히 심은 지 1, 2년 밖에 되지 않아 열매 수확이 없어 영양 생장이 강하게 일어난 유목이나 또는 따뜻한 지역에서 노지에 남부하이브 식품 정도에 심은 곳들은 피해가 상당했습니다. 이렇게 동해를 입은 가지들은 물이 오르기 전 모두 잘라주시고 살균제 처리를 하여야만 가지 조직이 괴사하는 문제나 상처난 부분에 곰팡이성 포자가 침투하여 발생하는 동고병 등등 추가 병에 걸리지 않는데요. 이런 위험을 모르고 안타까운 마음에 동해나 냉해에 입은 가지가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물이 오르고 순이 나오는 지금 시기까지도 동해에 입은 가지를 자르지 않고 두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올해 동해는 특히 최저 기온이 낮아져 발생한 동해인 만큼 지금까지의 동해처럼 가지 끝이 마르는 정도가 아니라 가지의 조직이 파괴되어 괴사하는 형태로 발생된 곳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냉해에 입은 가지와 비슷한 현상을 하고 있는데, 조직이 괴사하며 발생한 만큼 주변의 조직들이 물이 오른 후 서서히 괴사가 주변으로 확대되며 가지 전체 또는 종국에는 블루베리 가지 전체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처음에는 동해에 입은 일부 상단 부분까지 순이 나오며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동해나 냉해에 입은 가지를 그대로 두는 농장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자르지 않고 그대로 두게 되면 순이 나오다가 죽게 되고 가지의 여러 부분에 영향을 주며 일부 살아남은 꽃이나 가지마저 죽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그대로 두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럼 동해나 냉해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1차로 물이 오르기 전 동해 입은 아랫부분까지 잘라주어 괴사가 진행되는 것을 막아야 하고, 자른 부위에는 살균제를 살포해서 동고병이나 추가 병해를 예방하여야 하고, 2차로는 동해나 냉해에 입은 블루베리 나무는 깨어나더라도 활력이 떨어지는 물이 오르는 시점부터 순이 나오는 시점까지 속효성과 원효성이 적절하게 조합된 블루마스터 S와 같은 밑거름용 비료를 시비하거나, 또는 만약 이러한 비료마저 없다 라고 한다면 유한 등 속효성 질소 비료를 시비하는 것이 빠르게 깨어나 활기차게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올해와 같이 극한의 최저 기온으로 피해가 발생되는 부분들은 사실 인력으로 막을 수는 없는 천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천재라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이후의 피해 정도는 극명하게 달라지는 만큼 어쩔 수 없이 발생된 동해와 냉해지만 잘 대처해서 올해도 풍년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